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3조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올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간의 극심한 대립이 도민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사상 처음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부지사께서 먼저 내년 예산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또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도민들 여러 분께 이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게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저희들 책임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 도민들의 걱정을 풀어드리려고 마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도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한 400여 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되고 이게 순수 사업비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내역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의회에 이제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증액된 내역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소한의 근거라도 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동의 부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부결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서 나가고 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던 협치 예산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발전을 시켜 나가봐야 할 테지만 금년도는 우선은 시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임위별로라도 급히 심의를 좀 해서 저희한테 그런 정도 최소한의 근거 정도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항목별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론을 짓고 의회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좋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어쨌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지금 도의 계획을 이제 들으셨는데 도의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안 처리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의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원만하게 2015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구성지 의장께서도 천명을 하셨지만 준예산은 없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과정에서 우리 삼선 의원님들 모임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최소한 준예산 처리는 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리고 연내에 어떻든 간에 원만하게 예산 처리를 해서 도민들께 큰 희망을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좌광일 사무처장님,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예산안 부결 사태로 인해서 이미 새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16일을 이렇게 넘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새 예산이 이게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이제 준예산 체제 운영이 이제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그런데 다행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 예산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쨌든 이렇게 준 예산 체제로 이렇게 그 가는 경우 그 피해가 그 도민들에게 이렇게 전가된다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그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제 그 극한 이제 감정 대립이나 그리고 그 예산안 부결 사태에 따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책임 떠넘기게 하는 모습들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어쨌든 지금 이번 예산안 사태를 통해서 도와 도의회 간의 어떤 이 갈등 국면이 도민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 이 관계 개선이라든지 예산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산 결산 그 수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번 그 내년도 예산이 파행을 겪어서 결국 부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의 권한은 이제 그 도집행부에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이제 심의 의결 이제 권한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가 이제 기관 간의 대립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자기 주장들이 조금 과하다 보니까 이런 파행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29일까지 그 회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제 뭐 예산심사 이르기까지 하루도 쉼 없이 해서 진짜 피로가 누적돼 있지만 내년으로 이제 예산을 넘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회기를 연장해서 예. 원만하게 좀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네 분 말씀 들어보면 도와 도의회가 이번 예산안 부결 처리 이후에 좀 더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어떤 문제점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예산안 부결 처리 과정을 좀 꼼꼼히 평가를 좀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도와 도의회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그 내용적인 측면 지금 선심성 예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권한을 둘러싼 논란인데 도의회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이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한이 충돌하면서 이번 갈등이 빚어졌는데 먼저 이 박정화 부지사께서 이번 예산안 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권한 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그 뭐 많이 익숙치 않은 일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도와 도의회,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사실은 서로 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네.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런 점 그리고 그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매우 존중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조금씩 그 정부 살림을 위해서 내놓은 혈세인데 저희 도 그다음에 우리 저 지사님 입장은 그 다만 조금이라도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도민들 구석구석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서 전체적으로 제주 그 경제 규모도 좋아지고 제주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지자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이번은 권한 갖고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좀 논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고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잠깐 봤는데요. 예. 저희 같은 그 광역단체 중에 예. 그 저희는 지금 그 1.7% 정도 제출된 예산 중에서 1.7% 정도가 삭감이 되고 순증이 됐어요. 그게 예. 이제 그리고 순증이 된 게
그 전체 액수가 이제 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나머지 이제 서울은 지금 아직 개수 조정 중입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0.09%. 예. 그다음에 그 뭐 울산도 0.05%. 가장 높은 데가 이제 대구인데요. 대구는 1.02% 정도를 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내부 유보금 내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후 다시 이걸 심의해서 예. 나중에 이제 추경에 그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전체가 그 저희 이제 1.07% 되는 408억 정도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좀 그 확인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 애초부터 상임위 단계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집행부가 좀 참여해서 예산 심의에 같이 예.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런 좀 죄송스러운 사태가 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내역을 설명을 듣고 사유를 설명을 듣고 하면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신데 강경식 의원님, 예. 도의회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우리 내년도 예산은 도민과 이제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그런 그 예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도지사의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은 이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우리 도민과 우리 서민들 사회적 그 취약계층에 가야 될 예산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권한 자체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지평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는 이제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보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 상당히 미흡하고 좀 비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좀 불이불급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그 심의를 해서 삭감할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역구 문제라든가 꼭 필요한 어떤 취약계층의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도민 수렴이 덜 된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이렇게 증액이라든가 신규 비목을 이렇게 편성을 해 나가는데 마치 도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도의원들이 하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예산을 나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좀 노골적인 표현을 지사께서 몇 차례 쓰고 하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관계를 좀 가졌었고 또 심의해서 저희들이 증액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들도 좀 혁신적으로 좀 달려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을 한꺼번에 깨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만큼 그래도 최대한 그 민간단체 뭐 선진지 견학 예산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자. 그리고 신규 예산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신규 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줄이고 여행성 경비라든가 이런 그 선심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집행부의 어떤 그 당장 이런 그 근거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좀 더 TF팀을 꾸려서 예산의 혁신을 하고 협치 예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좀 파행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한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도가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번 그 예산안 부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 그 이번 그 예산 갈등은 이렇게 강경식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지난 10월 이렇게 도의회가 이렇게 제주도에 그 새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렇게 사전에 예산 편성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주도가 이제 그 예산 편성권 침해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 제안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렇게 촉발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양기관의 갈등은 그 선심성 예산과 이렇게 증액 그리고 동의권 이렇게 놓고 이제 첨예하게 이제 입장이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은 이제 그 예산안 부결이라는 이렇게 사태까지 이제 초래하게 됐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예산 심의와 그 의결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이렇게 대폭 이렇게 삭감했고, 이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사업에 이제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증액하거나 이렇게 신규 편성하는 이러한 이제 기존의 잘못된 이제 관행을 이렇게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렇게 적절성, 시급성, 그 어떤 그 예산 심사나 이렇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별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배정하고 증액한 부분은 이렇게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그러한 이제 이렇게 도의원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 속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마을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예산을 이렇게 끼워넣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사전에 어쨌든 이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이렇게 좀 청취를 하고 위원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소요예산 산출 내역 등을 이렇게 제시해서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예산 반영을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례의 경우 예산 증액 사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이렇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 이제 발언권을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정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의 이견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발단은 도의회가 예산 협치를 제안을 했는데 제주도가 이걸 거부한 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고, 하지만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유를 좀 증액 사유를 밝혀달라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위성권 의원님, 예. 어쨌든 지금 도의회의 그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지적이시고 이렇게 우선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진 거는 이제 예산 편성 단계의 논란과 두 번째 예산 심의와 관련되어진 논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편성 단계에서 도의회에서 이제 도의회 의장께서 예산 편성을 좀 함께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죠. 그 제안되어진 얘기에 좌강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사업들을 좀 요구를 좀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편성 단계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가 지역민의 목소리,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전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편성 단계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성 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관계한 단체들의 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편성하고, 그의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찾는 노력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신규 예산들이 실제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예산 편성 과정을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해보자. 의회도 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민원을 들은 것들 얘기를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예산 요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어진 사람들, 소외되어진 단체들도 좀 의견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예산 편성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편성 자체가 무너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상 정치가 실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편성 이후에 이제 그렇게 돼서 편성이 됐고 심의에 오게 되니 의회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사실 집행부에 편성의 제도와 관행을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했고, 지사께서는 이제 의회에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관행, 심의해 왔던 관행과 절차를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관행과 절차를 바꾸자는 시기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뭐 국회식으로 해보자, 뭐 참석시켜달라. 이건 의회는 안 해봤던 방식입니다. 근데 그 관행을 지사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그 관행을 의회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협력의 당사자인데 정중하게 의회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다음에 좀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가 안 되어짐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박정하 부지사께서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의회라는 구조는 관행을 아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조직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만이 의회라는 게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한 곳에서 회의라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근데 그 관행과 절차가 타 지방자치는 우리가 다른 관행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어떤 형태로 내부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두 번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의회가 없습니다. 기초의회가 별도로 있죠. 근데 우리는 광역의회 내에서 기초의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비교평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증액 동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역을 이렇게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관행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의원실에 있으면 모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이만하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필요해요?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메모해서 예산 증액에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관행을 다시 요구하니 그럼 이걸 어떻게 짜지? 이런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내에서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갖춰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관행적으로 안 되었던 일을 당장 요구하니 되지 않았던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건전하게 예산을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더 많은 기관과 이해 당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도 바꾸고 또 의회 심의 과정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강 의원님 말씀 주시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 기초 단체, 기초 의회가 없다는 점. 그래서 세 부분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치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 중에서 좀 반영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근데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고쳐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 젊은 피 의원님들이 말씀할 때는 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아닌가 하나. 그다음에는 그 전에 우리 자초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협치 예산을 제안했을 당시에부터 도가 그걸 거부하면서 일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나 아니면은 사실은 어제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지사하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과정상에 약간 오해도 좀 있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내용이 순수하게 다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해나 무슨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좀 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관행을 바꾸는데 도정과 의정이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사실 관행을 바꾸는 거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속적으로 이제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회를 계속적으로 흠집내기를 해와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관계 안에서 관행 개선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놓으니까 의회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치를 실종시켜버린 원지사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 가능했었는데 토의 가능한 문제가 결국은 힘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일명 공감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지사님보다는 그 철학이나 도정을 잘 운영을 해서 의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일단 이번 예산안 부결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아까 뭐 전반적인 얘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편성 권한, 예산 편성 권한, 그리고 도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 권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쪽의 권한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서로 고집을 부리다 보면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떤 구조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해법이 없을지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주도의 경우 그 예산 편성권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도의회는 이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 권한이 그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민을 항상 중심에 놓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이제 뭐 제주도나 뭐 도회나 이렇게 뭐 쌈짓돈처럼 여겨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제 갈등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게 정책과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이렇게 투명하게 좀 이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오늘 그 토론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이번 예산 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 두 기관의 어떤 권한 문제의 충돌 이런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삭감하고 증액한 예산의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증액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선심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지금 408억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이게 지금 다양한 사업에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는 지금 뭐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이 주민수건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삭감한 예산을 그쪽에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과도하게 좀 선심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 강경식 의원께서 이번 예산 삭감 증액 관련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저희들도 이제 도민의 그 세금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 발전이라든가 우리 도민과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그런 예산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보면서 이제 심사도 하고 이제 삭감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삭감 처리는 뭐 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제 증액과 관련해서 사실 뭐 저희 의원들도 뭐 도지사처럼 선칠 중입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뭐 이제 동네에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자꾸 보내준다고 또 대선될 거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그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신규 비목이라든가 증액을 할 때는 이제 그 해당 단체의 의견도 듣지만 또 관련 그 주무관님, 뭐 시청이면 시청, 도청이면 도청의 주무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신규 비목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저는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중하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신규 예산 중에 대부분은 전년도에 의원들이 증액을 해줬거나 새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들이 이미 2014년도에도 집행을 했던 예산이에요.
그것도 집행부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정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규 비목으로 이제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집행부도 동의를 해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되면 그 예산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장애인 단체가 운영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어렵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는 그건 또 제로화 시켜버려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그건 필요한 예산이고 예.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뭐 신규다, 뭐 증액이다, 선심성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일부 우리 의원들이 좀 선심적으로 좀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다른 그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저는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갑이라는 위치에 있는 뭐 도나 시에서 뭐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 소수 단체에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뭐 아주 강압적입니다. 뭐 말도 거의 이제 반말하듯이. 그래서 저한테도 몇 차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모든 필요한 뭐 단체든 뭐 이 장애인 단체든 뭐 기관이든 와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떤 필요한 어떤 위원회든 뭐 심사위원회를 둬서 적정하게 걸러내고 그다음에 편성하고 편성된 다음에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그 예산서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도에서도 공개도 안 하고 우리 도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결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36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약간 좀 과도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편성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서 의회도 어떤 서로 개혁하는 또 도집행부도 어떤 요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혁할 부분을 개혁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증액된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부분이 이게 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게 더 많은 거로 보여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저희가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거기 반영돼서 이제 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이나 집행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 금년도도 뭐 그런 게 좀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가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제 예산이 수립되어서 증액된 사업, 증액 예산 중에서 이제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게 그냥 제목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쓰여야 될지 모르는 예산들이 덜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저는 야구대회가 저희가 백호기 뭐 이렇게 야구대회가 있나 봅니다. 근데 백록기 야구대회 축구대회인가요? 올려줘야 될 예산이 잘못된 과정에 백호기 축구대 인전 예산이 올려져서 생각지도 않게 잘못 편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예산이 뭐 의원님들이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잘못 혹여나 잘못 편성이 돼서 이게 쓰여질 수도 없고 혹은 이 A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한테 B한테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면 그게 도민의 혈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예를 한번 또 들면 저희가 이제 풀성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뭐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만 제주도 방송국 스튜디오 개보수 비용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풀성 예산으로 가령 100원을 전 책정을 했다 치죠. 그런데 어디 쭉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MBC 스튜디오에 50원 또 개보수 비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특정하게. 그러면 이 풀성 예산 속에서 공정하게 뭐 공모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급한데 먼저 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면 되는데 풀성 예산을 놔두고 또 다른 특정 이 스튜디오에 지원될 예산이 어딘가 또 이제 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 보면서 증액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서 선심성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그 제주도나 이게 도의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증액했다고 지금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양 기관이 이렇게 어떤 진지한 그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한심스러운데요.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보면 예산을 보면 그 선입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제 증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제주도의 경우 그 원래 그 민간에 보조해주는 민간 이전 경비가 한 700억 원 가까이 늘었죠. 근데 여기에 이 문제는 그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에 그 선입성 내지는 특혜성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 사업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이런 것입니다. 그 교통 관련 이렇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뭐 안전교육과 이렇게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무려 8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화물차 운전자 연수, 그리고 특정 단체 이제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뭐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 등 선심성 성격이 이게 짙은 이제 그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특정 단체나 이렇게 특정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일부만의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은 좀 가급적 이제 배제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도의회도 그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도의회는 그 제주도가 그 편성한 그 예산안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제 하고 대폭 예산을 삭감했고 이 삭감한 예산 408억 원을 가지고 다시 쪼개서 무려 그 1,300건이 넘는 그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거나 이렇게 신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증액 예산이나 신규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에도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그 각종 그 민간 기업 선진지 견학 예산이라든지 심지어 그 모 수협의 그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다든지 그리고 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뭐 예산이 이렇게 당초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보다 15배 이상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 밖에 그 자생단체, 우수단체 행사 지원, 뭐 스포츠 행사, 뭐 이렇게 축제 등등.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분히 그 선진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결국은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잘못된 관행이 이제 묻지마식 증액이라는 관행이 이제 계속 대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광일 사무처장님 말씀은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도의회에서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쪼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260건 정도 삭감이 돼서 1,320건으로 쪼개져 가지고 뭐 증액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건 삭감해서 5건 평균 5건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배분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성곤 의원님, 지금 뭐 제주도 도의회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보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예, 비판 겸허히 수렴하고 또 이렇게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이제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예산 중에 증액한 부분은 기존의 비목이 있는 곳에 기존의 과목이 있는 곳에 정책 사업에 한 3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신규 비목 설치는 한 98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8억 정도의 이제 신규 비목 설치 부득불한 경우가 저는 태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입학 설명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 대학 입학 설명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자고 제안했는데 예산 반영 안 해주니까 이번에 신규로 비목을 신설했습니다. 예. 예, 강동구인 경우는 연 뭐 한 10회, 20회씩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학부모들은 입학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했는데 그런 정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박람회라는 예산의 신규 비목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했고 내년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한 푼 안 줬어요. 그 예산 지금 추진팀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비목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박람회는 어떤 거냐면 서귀포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혁신가들이 모여서 혁신 컨퍼런스는 하는 행사인데 뭐 이런 행사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하는데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전혀. 의원들이 요청해도 의원님 그건 신규 사업 안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태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자광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들 분명히 지평부에서도 만들어져 있고 또한 그거를 시민이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일부 만들어지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1,300건으로 삭감해서 이제 이렇게 늘렸다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 증액하고 하려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삭감 내역 중에 제가 이제 농수축 경제위원회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정말 도무지 아닌 사업들이 국비 매칭이라는 사업으로 막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일부라도 좀 경과를 보고 좀 하자 해서 살려놨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도 말씀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비용이 저희 위원회도 한 100억 가까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람들 삭감해서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에 저는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 좋은 일은 뭐 다 이렇게 그 정의로운 일은 전부 정의로운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정의로운 일 하시고 일부 몇몇 건들이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것들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일부 예산 내역은 논외로 하고 이게 지금 결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자 260건을 삭감을 했고 1,320건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260건을 삭감을 하고 1,320건을 신규든 증액이든 늘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고 있고 하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가 다 모든 것을 그 수렴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사실은 전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수립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삭감 증액되는 과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미처 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내년이면 좀 바뀌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만을 놓고 보면 이제 408억이라는 적지 않은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게 이제 사업으로 바로 예비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증액되어 있으니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건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그
상임위 단계에서라도 좀 한번 보고 저희 집행부도 한번 보고 그래서 머리를 숙이를 같이 모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서 투명성을 어떻게 여하이 확보하느냐가 제일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그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 그게 도민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이번 예산안 그 부결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투명성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게 해마다 사실은 이 비슷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 똑같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쳐지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 예산안 갈등 해소 그리고 정말 제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해소 방법, 해법 이건 어떤 걸 마련할 수 있을지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협치 예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뭐 자세하게 내용을 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어떤 예산 혁신을 하자는 그 제안이었습니다. 매년 뭐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도예산은 선심성이다 해서 저희들 또 자르고 또 우리가 또 반영하면서 또 선심성이라는 욕을 먹고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그 협치 예산 또 혁신 예산을 하자고 한 건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게 됐지만 이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까지 아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데 아까 그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처음 단계에서 저는 도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예산을 어느 누구도 되든 안 되든 신청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 그 의원들 여러 가지 뭐 지역구에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정책 예산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또 좋은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받고 시민단체 뭐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그 예산 협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뭐 FTA가 뭐 체결되고 그러니까 뭐 1차 산업분야에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복지 예산은 뭐 25% 정도는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제안 그리고 뭐 문화예술 단체에서 지금 보조율이 5대5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큰 틀에서 어떤 합의 방향을 정해주면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논의 과정들을 도민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얘기한 부분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실제 문제될 수 있는 그 항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이미 비목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액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처럼 신규처럼 보이지만 작년도에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이 신규처럼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몇 개 걸으면 그 도집행부가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의 예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심의 과정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라든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별로라든가 의원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비목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부는 또 최종적으로 정말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도와 좀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신뢰 관계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번 예산도 이게 준예산 처리가 아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몇 가지 사항들만 이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어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편성 단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도민 누구나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네. 도민 의견 수렴의 이 문호를 확대하는 부분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심의 의결 단계에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밀접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우선 그 강경식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 한해 예산을 짤 때는 도민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세우고 그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죠.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도민의 대표기관인 그 도의회와 이렇게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을 이렇게 세우고 충분히 이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충분한 이견 수렴 과정을 이렇게 반드시 좀 꼭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세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 도민들의 소중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전제로 이렇게 짜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이렇게 좀 확대하고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보다 이렇게 좀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예산안을 그 심의하는 이렇게 도의회 역시 그 개수 조정 과정을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예. 개수 조정 과정에 어떤 이렇게 집행부의 그 예산 담당 부서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듣고 또 회의록에 또 이렇게 남기고 이런 그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그 예산 편성권이나 이렇게 그 심의 의결권이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권한인 만큼 어쨌든 이렇게 공공의 이익과 이제 도민 중심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도와 도의회가 좀 이렇게 변화될 부분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민 참여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지가 과제이고 도의회는 개수 조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예를 들어 집행부가 참여하게 한다든지 회의록을 남긴다든지 좀 더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성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시민단체 요구가 있고 지금 이번 예산안 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까 조강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이제 강경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편성 과정에 우선 이렇게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훨씬 더 많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하시겠다라는 것이 정책과 결정 과정에 이렇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번 예산까지는 이렇게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시행을 한 거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로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제도 중에 뭐 주민 예산 제한 센터를 뭐 의회와 각 집행부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사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산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실제 아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서 좀 1차 사정을 거치고 나서 좀 예산 담당관에서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관의 특성상 두 기관은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견원지간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견원지간처럼 이렇게 운영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로 도민들의 행복, 도민들의 꿈을 만들어주는 희망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일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소통의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도 입장에서도 그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적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년 초부터라도 뭐 협의체를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TF팀을 구성하거나 여하하면 좀 더 그 투명하고 공개되고 그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왕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제도도 있고 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예산제한센터는 뭐 또 다른 심의구나 뭐 제도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 이런 신뢰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그 만들어진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게 과제로 남을 거고요. 그 역시 끝까지도 그 만들어진 예산, 심의된 예산이 시민단체나 모든 도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건 뭐 그렇게 가더라도 금년도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 조금 그동안 미비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좀 최대한 해결을 해서 각종 원만히장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예. 그 내년에 협의체 TFT 구성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필요하다면 그 금년 거는 우선 어떻게든 그 파국은 좀 막고요. 내년 초부터라도 그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뭐 상시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단계 가서 어떻게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가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 과정에서 지금 도의회가 집행부를 배제하고 지금 개수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참여 보장 요구는 그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년 예산부터도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꼭 모든 예산이 다 상당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어서가 아니라 잘못 계상되고 혹은 찾지 못하는 제목과 금액만 있으면 찾지 못하는 예산들이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형평성의 문제나 꼭 시급하지 않은데도 올려져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가 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검토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걸러지고 다시 진짜 필요한 예산을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예. 도의회에서는 지금 아까 시민단체에서는 개수 조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심의 과정에 예산 심의 과정에 좀 집행부가 좀 참여를 해서 뭐 설명도 하고 얘기도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어떤 그 협치 예산 내지 그 예산의 어떤 계획을 그 해나가기로 이제 뭐 지사님도 동의를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차분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지금 내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개수 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저 또한 이제 동의하지만 이 부분 또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에 그 개수 조정에서 문제가 있는 예산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항목을 적어서 우리 예결이라든가 이런 데 주면 저희들끼리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의논하고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은 뭐 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뭐 어떤 당장의 어떤 그 예산 조서를 가져오라기보다는 이제 그 필요한 항목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수 조정 관련된 그 공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좀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성곤 의원님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 권한을 도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예. 부결 처리된 내년 예산안이 다시 도의회로 왔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지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뭐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좀 해법을 물론 뭐 도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 도의회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도 당국 우리 박정아 부시사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든 간에 이제 도 당국의 요구를 의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고 잘 합의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개수 조정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문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의회 내에서는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관행적으로 뭐 국회도 그렇고 해서 잘 안 되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개수 조정 참여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논의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결국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제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도가 좀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예산안 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를 또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와 도의회의 신뢰관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오늘 토론 마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도와 도의회의 신뢰관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희룡 도정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협치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도의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구상이신지 먼저 부시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제주사회가 뭐 협치가 화두가 되어 있고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도 다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제도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인 도와 의회가 협치를 해야 되는 관계냐라는 뭐 이런 다른 해석도 있고 한데 그런 그 학제적인 성격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그 양 기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도민들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꼭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더라도 옳은 길로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요.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도의회가 충분히 계속 열심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토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제주도 도의회 신뢰 회복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한 번씩 들으면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강조해서 협치 정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협치 정치에 앞서서 우리 의회는 협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양기관의 대표들 의장님이나 도지사님도 어떤 발언의 신중성이 좀 필요하다. 마치 이제 우리 의원들이 뭐 이렇게 나눠먹기 예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 이거는 서로가 존중과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난 저희들 회의 때 좀 과도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서로 기관 간에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이제 어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어떤 제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만들어가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7월 원도정과 이제 제10대 도의회가 이렇게 출범한 이후에 여러 사안을 두고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갈등을 이렇게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제 갈등과 대립 구도는 어떤 이렇게 도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작금의 이런 갈등과 대립 구도는 좀 이렇게 도를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서로의 그 주장과 입장만을 이렇게 내세우고 관철하기 위한 그 소모적인 그 다툼 그리고 감정 대립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그 양기관 사이에 그만큼 이제 그 소통과 대화가 이제 부족했고, 예. 이렇게 불신은 이제 자꾸 쌓여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나가기 위한 이제 그 뭐 정치력은 실종되고, 그리고 뭐 정부 기능 또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갈등을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좀 소통을 좀 강화하고 그 공식적인 접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또 뭐 개별 접촉을 통해서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회가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건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가능한 한 의회와 도정은 협력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협착이 되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협치 정책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협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의 정치적 집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는 요새 들어서 우리 도의 정치가 실종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정당도 없고 그리고 의회도 없고 오로지 이제 지사만이 일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려서 이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정치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속 정당과도 협의를 하고 뭐 저희 당과도 협의를 하고 또 시민사회 단체도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의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도정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벌이는 예산안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예산 편성과 처리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제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인지, 과연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지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지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